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켜서 환율 어플을 한번 켜보시겠습니까? 아마 숫자를 보고 좀 올랐네? 하고 무덤덤하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1,300원대, 심지어 1,400원대를 오르내리는 환율에 묘하게 적응해 버렸으니까요. 위기다 해도 당장 내 월급이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고, 밥값이 좀 오르긴 했겠지만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숫자가 400원을 넘어 마의 벽이라고 불리는 500원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해외여행 갈 때 비싸서 면세점 쇼핑을 못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율 1,500원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심장마비를 알리는 사이렌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가 기억하는 국가적 재난의 순간마다 환율은 어김없이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건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조용한 붕괴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급성질환처럼 팍 터지고 회복했다면 지금은 마치 당뇨병처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경제의 팔다리를 썩게 만드는 구조적인 원화 가치의 몰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뉴스 앵커들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환율 1,500원 시대의 적나라한 시나리오를 그려보려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한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의 돈이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3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잠자고 있는 원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그리고 다가오는 거대한 부의 이동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환율 1,500원이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박살나는가? 많은 분들이 환율을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수입차 안 타고 해외여행 안 가면 그만 아니냐? 라고 반문하시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금률이 0%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빼고는 거의 모든 것을 달러 주고 사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된다는 건 대한민국 전 국민이 동시에 20%에서 30% 삭감된 월급을 받게 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여러분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먹는 빵, 라면, 과자의 원료인 밀가루,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사료까지 전부 수입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지금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점심 메뉴가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소주 한 병, 삼겹살 1인분 가격이 미친 듯이 뛸 겁니다. 이걸 경제용어로 수입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마트에 갈 때마다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공포. 그게 바로 환율 1,500원의 첫 번째 청구서입니다. 더 무서운 건 에너지 가격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 가스, 그리고 자동차 기름 전부 달러로 결제합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지금도 적자인데 환율이 1,500원을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금을 안 올리면 회사가 망하고 요금을 올리면 서민이 죽습니다. 올겨울 여러분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집 안에서도 패딩을 입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 2,500원을 향해 달려가는 걸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자산시장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투자한 주식시장,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환율 1,500원은 탈출하라는 공습경보와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한국 주식은 가만히 있어도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환차손 때문이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던지고 달러를 챙겨서 떠납니다. 소위 셀 코리아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는 녹아내립니다. 기업들은 어떨까요? 달러 빚을 져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멀쩡하던 회사가 환율 때문에 흑자 부도가 나고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IMF 때처럼 대놓고 금 모으기 운동을 하진 않겠지만 소리 소문 없이 내 주변의 가게가 문을 닫고 친구가 해고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환율 1,500원 시대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쩌다가 대한민국 원화가 이렇게 동네북 신세가 된 걸까요? 단순히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아니면 전쟁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구조적이고 심각합니다. 원화 가치 몰락의 진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수출 엔진의 고장과 중국의 배신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원화가 대접받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물건을 잘 만들어서 달러를 엄청나게 벌어오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고 현대차가 자동차를 팔아서 달러를 쓸어 담아오니 나라 곳간에 달러가 넘쳤고 원화 가치는 든든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무역수지 흑자라고 불렀죠. 그런데 지금 그 공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입니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우리의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간재를 팔면 중국이 그걸 조립해서 세계에 팔았죠. 우리는 앉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고객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한국 물건을 안 씁니다. 오히려 알리, 테무 같은 초저가 플랫폼으로 한국 시장을 역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어떤가요? 물론 잘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압도적인 슈퍼사이클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의 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아지니 당연히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절망적입니다. 바로 미국 경제의 나 홀로 독주, 킹달러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내리겠지? 그럼 환율이 떨어지겠지? 라고 기대합니다. 소위 피벗 금리 인하를 기다리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탈입니다. 전 세계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곳, 돈이 몰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AI 혁명을 주도하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이 전 세계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제 에너지 자립국입니다. 셰일 혁명 덕분에 기름도 자급자족합니다. 식량도 넘쳐납니다. 전쟁이 나도 전염병이 돌도 미국은 끄떡없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 눈에 미국은 가장 안전한데 성장성도 가장 높은 사기 캐릭터 같은 시장입니다. 그러니 굳이 리스크가 있는 한국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금리 격차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5%인데 한국은 3.5%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립니다. 왜냐고요? 바로 충백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금리를 미국처럼 올렸다간 영끌해서 집 산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테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돈은 똑똑하게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 아니 내려갈 수 없는 구조적인 족쇄입니다. 세 번째 이유, 어쩌면 이게 가장 뼈아픈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늙어가는 잠재 성장률입니다. 환율은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는 성적표입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미래는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가 소멸해가는 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5%, 7%씩 성장하는 역동적인 나라였습니다. 투자하면 대박이 나는 시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1%대 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저성장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엔화 가치가 폭락했듯 한국도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냉정합니다. 성장이 멈춘 나라의 화폐를 왜 가지고 있어야 하지? 그들은 조용히 원화를 팔고 떠납니다. 우리가 1,500원 환율을 단순히 일시적인 급등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대한민국 경제가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수축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알리는 되돌릴 수 없는 뉴노멀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숨이 턱 막히시죠? 1,200원 환율이 가져올 공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제조업의 위기, 미국의 독주, 인구 절벽이라는 삼중고. 그럼 우리는 앉아서 당해야만 하나요?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읽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생존 전략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첫째, 원화 바보에서 탈출하십시오. 내 자산의 100%가 원화 예금, 원화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흔들릴 때마다 멀미를 하게 될 겁니다.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달러 자산을 담으셔야 합니다. 미국 국채든 미국 주식이든 아니면 달러 예금이든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함으로써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헤지 전략이 필수입니다. 둘째, 시선을 밖으로 돌리십시오. 한국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내수 시장에만 목매는 기업보다는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버는 글로벌 1등 기업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의 실적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알짜 기업을 선별하는 눈을 키우거나 아니면 아예 성장의 중심인 미국 시장 혹은 인구 보너스를 누리는 인도 시장으로 투자의 영토를 확장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소득의 가치를 지키십시오.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시대에 나 자신의 몸값을 높여서 현금 흐름을 늘리는 것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달러를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고민해 보세요. 유튜브든 해외 판매든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면 환율 1,500원은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주는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500원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대로 살면 가난해진다 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는 환율의 변동성이 아니라 시대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단순히 두려워만 할 것인가? 아니면 파도를 타고 새로운 부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언제나 가장 큰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IMF 때 헐값에 나온 자산을 샀던 사람들, 금융위기 때 미국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지금의 부자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의 환율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내려올까요? 아니면 그게 새로운 바닥이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과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모여 집단 지성이 될 때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더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부를 늘려줄 수 있는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